저는 2년간 운영하던 파티룸을 정리했습니다. 2022년 11월에 셀프 인테리어까지 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운영하던 파티룸을 1년 11개월 만에 정리하였습니다. 파티룸을 운영하면서 소소한 용돈 정도는 벌었고 처분할 때 권리금도 받고 처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파티룸을 접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파티룸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은 많은 돈이 들지 않는 한에서는 도전하고픈 남자 허주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운영을 한 파티룸을 폐업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는 2년 전 당산역 인근에서 파티룸을 오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인이 한강뷰가 보이는 오피스텔에서 파티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인이 하는 말이 직장인 월급 정도 번다길래 저도 뭔가 혹하는 마음에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파티룸 창업을 하는데 총 한 달 정도 걸렸는데요. 그 한 달 동안 매물만 찾았습니다. 당시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찾았었는데요. 부동산 검색으로는 제가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당산역 쪽 부동산 10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원하고요. 보증금은 한 1000만원에 월세는 한 80만원이 넘지 않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소에 매물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파티룸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동산 10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말한 조건의 상가 2군데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해당 매물을 보러 갔고 그 중에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매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이후에는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당근에서 물건들을 구하고 페인트 칠도 해가면서 바닥 장판도 깔아가면서 셀프 인테리어를 좀 진행을 했어요. 이때 당시 공간을 꾸미는 데 들어간 비용이 4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소를 다 꾸몄으니 이제 홍보를 해야겠죠? 당시에 파티룸을 운영하던 지인이 저에게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홈페이지를 알려줬었는데요. 이 플랫폼에서 저는 하루에 2,000원씩 내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파티룸의 메카라고 불리는 홍대나 합정 같은 경우에는 파티룸이 너무 많아서 2,000원이라는 광고비를 쓴다고 해도 상단에 노출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당산 영등포 카테고리에서는 하루에 2,000원만 내면은 상단에 노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6만원이라는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성수기의 경우 한 달에 뗄 거 다 떼고 18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비수기는 한 달에 순수익으로 60만원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파티룸 대여 가격은 주변 파티룸의 평균 시세를 감안해서 측정하였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생각보다 돈벌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하고 있는 본업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게 지인 말을 듣고 한 달에 순수익으로 한 300만원 넘게 남을 줄 알았어요, 저는. 하지만 비수기에는 생각보다 수익이 남지 않았고 파티룸에 관련된 문의 전화라든지 청소라든지 생각보다 저의 시간을 소요시키는 일이 많았어요. 파티룸 관리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제가 하는 본업에 더 시간을 쏟는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티룸을 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개월 전에 부동산에 내놓았고요. 이번 달에 권리금 850만원을 받고 파티룸을 처분하였습니다. 저는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파티룸을 처분하였지만요. 급여가 고정적인 분들에게는 저는 오히려 파티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본업과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초기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부업으로 가볍게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파티룸을 구할 때 어떤 조건의 매물을 구하면 좋은지 제 경험담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4가지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역에서 가까울 것. 두 번째, 주차가 가능한지. 세 번째, 내부 화장실이 있는지. 네 번째, 바닥 난방이 되는지. 첫 번째, 역에서 가까우면 좋은 점이 파티룸이란 곳이 한두 명이서 모여서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거의 4명 이상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모일 거잖아요. 역에서 가까우면은 그만큼 접근성이 좋고 다음 모임에도 재구매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주차가 가능한지. 파티룸을 이용하는 유형들을 보면요, 장을 봐와서 먹기도 하고요,
브라이덜 샤워 용품을 짐을 싸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제품 촬영 같은 목적으로 파티룸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공간을 이용하는 수요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차량 주차가 한 대쯤은 가능하면 좋겠죠? 내부 화장실이 있는지, 이건 단순하게 여성들 기준에서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장소를 좀 꺼려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놀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에 가는 걸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부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매물에는 내부 화장실이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운영했던 공간은 상가형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래서 내부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공인중개사 분한테 원하는 조건의 공간을 말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바닥 난방이 되는지, 난방이나 온풍기를 돌려도 바닥이 그냥 차가우면은 한기가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클레임이 들어오겠죠? 난방기를 너무 세게 틀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공간 안에서 놀 때 답답함을 느껴요. 그렇게 되면은 파티를 제대로 즐길 수 없고 제가 운영하는 공간에서 좋은 추억을 쌓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바닥 난방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간단한 조리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많으면 좋겠지만 다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은 아무래도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게 같이 비례적으로 높아지겠죠?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운영한 파티룸을 폐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파티룸을 처분하고 받은 850만 원이라는 돈으로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